미국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의 최대 승부처인 슈퍼 화요일 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판세와 전망, 박성호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슈퍼 화요일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퍼 화요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개 이상의 주에서 동시에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경선이 이루어지잖아요. 경선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대의원이 선출이 됩니다. 그 대의원들이 7월에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하는데 그때 거기서 후보를 지명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는 것 치고는 가장 많은 대의원 수가 양당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언론에서는 13개 주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다. 어떤 언론에서는 14개 주에서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뭔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주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동시에 합니다. 10개 주는 공통이죠. 그런데 공화당에서만 하는 데가 있어요. 2개 주가. 알래스카 주하고 와이오밍 주입니다. 그러면 주가 더 2개가 추가가 되죠. 민주당에서는 콜로라도 주에서 민주당만 합니다. 그러면 13개 주가 되죠. 그다음에 민주당은 또 아메리칸 사모아, 미국령이죠. 그러니까 주로 따지면 13개 주가 되고요. 거기다가 미국령을 합치면 14개 권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조차 또 13개 권역이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냐? 와이오밍 주라고 있는데 미국 중서부에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와이오밍 주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공화당의 코커스만 열려요. 열리는데 열리기만 할 뿐이지 거기서 내가 찍은 대의원이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그것이 결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언론마다 어떤 언론에서는 공화당 와이오밍 코커스를 빼는 데가 있고 계산에 안 넣고 왜냐면 당장 결정이 안 되니까 어느 곳에는 어떤 언론에서는 일단 열리기는 하니까 열린다고 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화당 코커스가 열리는 와이오밍주를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 혼란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미국 대선 경선 아무래도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데 이번 슈퍼 화요일이 굉장히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클린턴 후보가 좀 앞서고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가요? 자, 지금까지 이 슈퍼 화요일 이전에 4번의 예비 경선이 있었어요. 거기서 클린턴이 3번 이겼죠. 샌더스가 1번 이기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게 거의 클린턴의 압승이 할 것이다 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여론조사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론조사하고 달리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론조사 시점이라는 게 또 오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전에 한 게 그 며칠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현재로서 풍향계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클린턴이 상당히 압승을 할 것이다. 그 주된 이유는 주별로 사정이 다른데 가장 큰 변수가 흑인들 표입니다. 흑인들 표가 힐러리 클린턴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샌더스 후보는 백인 우세 지역에서 좋았는데 그것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슈퍼 투스데이에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누가 대세론을 힐러리를 굳히느냐. 샌더스는 적어도 5개 주 정도에서 선전을 해야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접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승부가 안 이루어진다면 어디에서 또 승부처가 있나요? 그게 앞으로 2주 뒤에 한 5개 주에서 역시 대의원 수가 많이 걸린 경선을 또 해요. 그래서 5개 주니까 이번에는 14개 권역인데 그때 5개 권역인데 대의원 수가 많아서 미니 슈퍼 투스데이라는 말을 부르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린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가 거기도 역시 압도적으로 클린턴과 샌더스 차이보다는 트럼프와 루비오나 크루즈나 이 2, 3위 후보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서 오히려 클린턴은 이번에
네. 슈퍼 튜스데이에서 확실히 기선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내가 승리했다 이런 걸 선언하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분위기가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다고 들리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가장 큰 게 이거죠.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네. 어쨌든 누가 나가든 민주당 후보하고 붙어서 본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경선에서 아무리 많이 이기면 뭐합니까? 그죠? 거기서 이겨야 되는데 본선 경쟁력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금의 밑에 있는 2, 3위 후보보다 루비오나 테드 크루즈 후보보다 훨씬 뒤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트럼프 후보는 클린턴 후보하고 붙든 샌더스 후보하고 붙든 진다. 아, 네. 이런 우려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그거 말고도 저 정도의 막말을 하고 저 정도의 반이민자 정책을 펴고 백인 우월주의를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대통령 후보에 나설 자질이 있는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중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사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우세인 건 맞거든요. 맞죠.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굉장합니다. 그렇죠. 이런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죠. 네.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죠. 미국의 지금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네. 빠르게 이제 무너졌어요.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빠르게 무너졌고 실제로 그 전으로 더 가보면 네. 지금 샌더스 후보가 주로 주장하고 있지만 1대 99%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이 inequality라고 얘기하는 이 분배가 균등하지 않다. 꼭 완벽히 균등이 될 수 없지만 너무 편향돼 있다는 주장은 하는데 역시 트럼프도 얘기하거든요. 거기서 왜 인기가 좋으냐면 미국의 적어도 대졸 미만의 백인층은 실질 임금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어요. 네. 이 경제는 굉장히 발전을 했지만 네. 이 균형 성장을 못 해가지고 월급 같은 게 그래가지고 백인층에 굉장히 어필하는 게 강합니다. 네. 거기서 강하게 된 데다가 마치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이런 쪽에 그 포인트를 내세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상당히 끌리고 있다. 이런 어쩌면 민주주의 사회도 별로 좋지 않지만 그래도 끌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루비오 후보나 테드 크루즈 후보의 격차가 또 있는데 아무래도 트럼프하고 좀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두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나 이런 걸 이루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네.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루비오 후보입니다. 루비오 후보는 플로리다 상원 의원인데 네. 그 의원은 전에 민주당하고도 뭐 정부 예산 절벽이 온다든지 재정 절벽이 올 때 네. 협조해서 일한 경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 사람은 보수파 중에서 정통 보수로 내세울 만하다라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루비오를 선호해요. 네. 테드 크루즈는 지난번에 아이오와에서 1등은 했지만 너무 우쪽으로 왔다. 그리고 어떤 복음주의라든지 이쪽에 너무 경도가 돼 있다라고 해서 그 내부에서는 별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루비오가 좀 떠줬으면 좋은데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근데 루비오 후보는 크루즈하고 상당히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루비오 후보가 조금만 선전하면 적어도 한 개, 두 개 주에서 이기면 네. 테드 크루즈가 질 경우에 그러면 테드 크루즈나 다른 벤 카슨 이런 후보들이 좀 떨어져 나갈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자기가 좀 앞으로 3월 15일이라든지 미니 슈퍼 화요일이라 이럴 때 좀 재기의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렇지만 어쨌든 여론조사나 상황을 보면 클린턴 후보나 트럼프 후보가 굉장히 우세입니다. 각 그렇죠. 당에서요. 만약에 두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는 어떻게 점쳐지고 있나요? 자, 그게 지금 이제 둘이 가상 대결이죠.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트럼프 후보는 네. 클린턴과 붙든지 샌더스하고 붙든지 진다. 본선에서는 11월 8일에 최종 결선에 가서는 진다라는 게 한 4-5개, 한 4개 정도의 여론조사 기관의 평균 점수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지난번에 네바다라든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쪽에 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점은 조사 시점
이후에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네. 둘이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는 무조건 민주당한테 진다. 이런 평균 조사가 나와 있고요. 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네, 샌더스 의원이 만약에 경선 후보로 오른다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샌더스든 클린턴이든 네. 공화당의 다른 후보하고 붙는다. 루비오 후보라든지 크루즈 후보하고 붙는다. 이럴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은 진다. 공화당한테. 네. 라는 게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고요. 네. 샌더스 후보는 누구하고 붙어도 이긴다. 이걸 종합을 하게 되면은 샌더스 후보는 트럼프와 붙든 네. 공화당 어느 후보하고 붙든 샌더스는 이긴다. 라는 게 하여튼 여론조사의 그 예측이고요. 네. 결과고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하고 붙으면 이길 수 있지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길 수 있지만 다른 후보들 2, 3위 공화당에 소속된 다른 2, 3위 후보하고 붙으면 질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예비 경선이 끝나면 이제 11월에 본 경선,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미국 대선이 굉장히 복잡한 구도인데 또 단일화된 게 승자 독식 구조라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대의원 수가 이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과 워싱턴 DC 세 개를 합쳐가지고 538명이에요. 네. 아주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단이 대의원이 아니고요. 선거인단 숫자가 538명인데 거기서 270명을 얻으면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대의원 수는 각 주별로 차등 분포가 돼 있어요. 네. 분포가 돼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55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럼 캘리포니아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한 표 정도만 이기고 한 표 정도만 이겨도 55개를 다 가져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겠습니까? 대의원 수가 많은 쪽을 많이 이길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이기면 돼요. 그렇죠. 조금만 이기면 된다. 하여튼 문제는 그 지역마다 다른 대의원을 가지고 오는 게 승자 독식이든 그건 가져오면 되지. 네. 내가 전국적으로 많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대의원 수는 작은데 10배 차로 이겼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한 표 차로 이겨도 대의원 수가 많은 쪽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국 득표에서는 이겼지만 대의원 수에서 뒤져가지고 엘 고어와 조지 부시처럼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진영에서 어떤 전략을 짜느냐 하면 경합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주. 저건 내가 안 해도 내 편. 인주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각자 민주당이든 네. 공화당 그런 주가요. 50개 중에서 37개 줍니다. 그 나머지 10여 개 주를 가지고 경합을 벌이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의 3분의 2는 네. 대통령 후보가 정당하게 예산을 배정하고 광고를 하고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네. 못 받고 어쩌면 그렇지 않은 주들이 과도한 관심을 받게 있거든요. 핵심은 그럼 3분의 2가 관심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3분의 2가 과연 그 표심이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것은 민주주의 제1원칙에 우리가 네.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국민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왜곡된 선거 제도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세 판세와 전망에 대해서 박성호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